안녕하세요, 스토나입니다. 오늘은 UFC 217 가브란트와 딜라쇼의 대결을 예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T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스토나입니다. UFC 217 가브란트 딜라쇼 양 선수의 스펙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 코디 가브란트, 미국 출신, 11승 0패 0무, 82%의 KO율, 서브미션 승은 없고요. 판정승은 18%, 그리고 키 68인치, 리치 65인치, 레그리치 38인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벤텀급 랭킹 2등 TJ 딜라쇼, 미국 출생이고요. 15승 3패 0무, 40%의 KO율, 20%의 서브미션 승, 33%의 판정승이고요. 키는 66인치, 리치는 67인치, 레그리치 38인치입니다. 자, 먼저 가브란트의 KO율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브란트는 자신도 말했듯이 자신의 주먹의 강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TJ 딜라쇼의 KO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TJ 딜라쇼가 타격을 장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타격을 장착하고 그러니까 루드윅을 만난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TJ 딜라쇼도 화력이 있고 킥을 바탕으로 한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키는 가브란트가 2인치 더 큰데 리치는 딜라쇼가 더 깁니다. 이것이 제가 좀 이따 진행할 거리별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KO율이 양 선수가 거의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랜디드 퍼 미닛 이게 뭐냐면은 1분에 강한 공격을 몇 번 적중시켰냐 평균적으로 그걸 보는 건데 거기서는 가브란트가 더 적거든요. 3.58과 5.38이에요.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브란트는 한 방이 굉장히 센 선수란 걸 알 수 있고요. 딜라쇼는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하죠. 굉장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지치게 하고 데미지를 누적시켜서 결국 자신의 승리를 가져가는 타입이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할 거리별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브란트와 딜라쇼의 거리별 분석 첫 번째는요, 킥입니다. 양 선수의 킥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거리에서 어떤 양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먼저 챔피언 가브란트부터 할 텐데요. 가브란트는 원거리 킥, 원거리 킥에 힘을 많이 실지 않아요. 반면에 딜라쇼는 원거리 킥에 힘을 좀 줍니다. 원거리 킥에 힘을 좀 주고 가브란트는 주로 로우킥, 상대방의 다리를 노려요. 딜라쇼는 어디를 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딜라쇼는 그 움직임의 셋업 자체가 워낙 다양해요. 원거리에서 참 로우킥이 다음 스트레이트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혹은 미들킥 차고 각을 바꿔서 스위칭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딜라쇼는 모든 거리를 컨트롤해요. 원거리에서 시작된 킥이 스트레이트를 맞추고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가 훅을 맞추고 그 훅으로 돌아나가서 미들킥을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딜라쇼는 굉장히 다양한 공격 옵션들이 있고 많은 거리에서 다 적응하면서 상대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펀치입니다. 펀치 거리. 쭉 뻗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펀치 거리로 할게요. 가브란트는 잽이 빠르고 위빙이 좋아요. 잽과 위빙을 사용해서 잽 주고 위빙하고 거리를 좁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잽 주고 위빙 써서 거리 좁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주무기인 라이트 훅, 레프트 훅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맞춰요. 이 거리서부터 가브란트는 사실상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딜라쇼는 반면에 쭉 뻗는 펀치 거리에서 주로 연타를 쓰고 펀치와 킥에
콤비네이션을 주로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킥거리에서는 가브란트가 딜라쇼에 비해서 먼 거리에서는 불리할 거예요. 그리고 쭉 뻗은 펀치 거리, 스트레이트 거리라고 하죠. 이 거리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것이 가브란트는 이 위빙이에요. 거리를 좁히는 키포인트. 가브란트가 자신의 주무기를 맞출 수 있는 키포인트는 이 위빙이에요. 여태까지 경기들을 봐도 이 위빙을 써서 거리를 좁히고 빵! 힘을 많이 줘서 치거든요. 가브란트가. 빵! 그리고 연타. 이 펀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자신의 그 이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포켓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브란트는 이 위빙 사용이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딜라쇼는 그걸 억제시킬 무기가 있어요. 뭐냐? 바로 헤드킥, 하이킥이라고도 하는 헤드킥인데 이 딜라쇼의 무기인 이 헤드킥이 가브란트의 위빙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자, 크루즈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크루즈전에서 가브란트가 왜 머리를 허리라인까지 거의 위빙을 허리라인까지 했거든요. 왜 그랬을 수 있었냐면은 크루즈는 중심 자체가 킥 나오기가 힘든 중심이에요. 킥을 차도 하이킥을 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하이킥을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펀치만 나오니까 가브란트가 편하게 위빙을 해서 크루즈가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딜라쇼는 펀치가 페이크일 때가 많고 펀치가 킥의 셋업일 때가 많아요. 반면에 킥도 펀치의 셋업이 되고 그리고 가브란트가 만약 딜라쇼 상대로 허리까지 머리를 못 숙여요. 100% 못 숙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이킥의 위험 때문에 설사 숙인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킥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란트가 거리를 좁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브란트가 키는 것도 크지만 리치가 더 짧다고. 사실 1cm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 때문에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cm 차이 굉장히 커요. 잽이 딜라쇼보다 길다는 거예요. 더 길고 그래서 딜라쇼한테 잽을 좀 더 긴 거리에서 맞다가 위빙을 하고 거리를 좁히려는 순간 터져나오는 딜라쇼의 킥이 굉장히 가브란트한테는 위협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포켓 거리. 양욱을 휘둘렀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거리죠. 포켓. 가드를 닫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약간 이 정도의 거리를 포켓 거리라고 해요. 양욱이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 포켓 거리에서 가브란트가 압도적입니다. 가히. 이 거리에서 이 포켓 안에서 벤텀급에서 가브란트보다 센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지금. 이 포켓 거리에서 가브란트는 엄청 세요. 딜라쇼는 반면에 포켓 거리에서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손을 뻗어서 상대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아예 붙어버리던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가브란트가 위빙을 잘해서 거리를 좁혀서 자신의 포켓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딜라쇼가 거기서 벗어나거나 혹은 태클을 치거나 이런 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딜라쇼도. 그래서 이 포켓 거리에서 가브란트는 압도적이지만 반면 딜라쇼가 벗어나는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포켓 거리 안에서 가브란트가 센 거를 딜라쇼도 알고 있거든요. 이 포켓 안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을 거다. 크루즈는 왜 가브란트한테 포켓 거리 안에서 거리를 줬냐면은 말렸어요. 자신의 주먹이 잘 맞지 않고 그리고 도발도 당하니까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 말렸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의 주전장이 아닌데도 자신이 스스로 거리를 좁혀서 가브란트의 포켓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는 말려서 결국 챔피언 벨트를 뺏기게 된 건데 딜라쇼도 그 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알 거예요. 자신이 도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라쇼의 마인드 컨트롤만 잘 된다면은 이 포켓 거리 안에서 가브란트가 오래 머물 순 없어요. 분명히. 하지만 잠깐이라도 머물렀을 때 딜라쇼는 데미지를 감수해야 될 거예요. 아마.
가브란트가 이 포켓거리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딜라쇼의 위빙이나 회피, 패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켓 안에서는 가브란트는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양 선수의 테이크다운, 레슬링 상황. 레슬링 거리에서는 누가 과연 강력할지. 딜라쇼 레슬러 출신이에요. 딜라쇼 레슬러 출신이고 가브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페이버 알파메일에서 훈련을 한 선수입니다. 단순 레슬링 능력만 놓고 양 선수가 붙어보지 않았는데 비교한다는 거는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스타일인지. 가브란트는 태클을 치고 태클을 굉장히 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크루즈한테 넣었던 태클만큼. 근데 가브란트는 태클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반면에 딜라쇼는 가장 최근에 했던 UFC 207 존 리네커의 경기에서 정말 환상적인 태클, 스위칭을 하면서 한 발짝이 더 들어가면서 넣는 태클을 굉장히 선호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경기는 레슬링에서 이겼다고 봐도 무방해요. 눌러놓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선수예요, 딜라쇼도. 가브란트는 태클을 상대가 들어왔을 때 주로 제가 봤을 때 훈련 영상이나 경기 영상이나 보았을 때 스프롤보다는 약간 롤링식으로 길로틴 잡고 혹은 기무라 잡고 롤링식으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딜라쇼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눌러놓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는 볼 관점은 누가 넘어뜨리냐. 솔직히 이거거든요. 누가 넘어뜨리고 얼마나 눌러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넘어뜨리고 얼마나 눌러놓느냐. 사실 이 거리에서는 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약간 딜라쇼가 우세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솔직히 레슬링이라는 거는 서로 붙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딜라쇼는 태클을 잘 섞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포켓 거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가브란트 입장에서는 포켓 거리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태클이란 것도 거리를 좁혀야 가능한데 원거리에서 딜라쇼의 공격을 맞고 포켓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태클을 친다는 것은 가브란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차라리 거기서 훅 한 방을 더 때리는 것이 오히려 가브란트한테는 이득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 만약 양 선수 중 한 명이 넘어지고 나서 주짓수 상황에서 눌렸다. 바텀에 있었다. 바텀에 깔린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됐든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어떤 선수가 됐든 두 선수 중 누구가 눌리든 눌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존 리네커가 딜라쇼한테 눌려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가브란트한테 딜라쇼가 만약에 눌렸다. 그러면 눌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이 더 빨려요. 왜냐면 상대가 내 몸을 누르고 있고 가슴 쪽을 누르고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렵고, 그리고 입을 막는 테크닉. 사실 양 선수 다 체력이 너무 좋은 선수고 체력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어요. 체력과 집중력. 눌린 사람은 뭔가 자신이 눌려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약간 심리적인 건데, 눌려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점수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딜라쇼가 만약에 눌렸다? 그러니까 경기 플랜이 말릴 수가 있는 게, 눌리고 나서 그럼 딜라쇼가 생각을 하겠죠. 이게 약간 좀 내가 지금 점수로서 밀리고 있다 라고 판단했었을 때 딜라쇼가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가브란트한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린 선수는 어떻게 됐든 약간 말릴 가능성이 있고 힘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각 거리별로 가브란트와 딜라쇼의 특징, 그리고 누가 우세할지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다음에는 이번 경기의 논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논란. 가브란트가 크루즈를 이겼고 크루즈는 또 딜라쇼를 이겼기 때문에 가브란트는 딜라쇼보다 강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짚고 넘어야 될 점은
과연 크루저 딜라쇼의 경기에서 딜라쇼가 진 게 맞냐? 사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딜라쇼가 이긴 경기였다. TUF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브란트가 너 크루전에 졌잖아라고 딜라쇼한테 도발을 해요. 딜라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그 경기 내가 졌다고 생각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연습을 도와줬던 알파메일 측의 알파메일 측의 그 레슬링 코치였나? 알파메일 측의 코치도 그니까 팀 가브란트의 코치였어요. TUF에서. 근데 그분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딜라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딜라쇼 크루즈전에서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딜라쇼가 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딜라쇼 진 경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긴 경기도 애매해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딜라쇼는 그때 챔피언이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크루즈의 그런 스토리, 무릎 수술 후 4년 반의 재활 기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챔피언이 된다. 이 스토리가 되게 멋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비즈니스인데 그런 스토리의 작용도 조금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 그러면 딜라쇼가 진 게 맞다고 봤을 때 가브란트는 크루즈를 이겼고 딜라쇼는 크루즈를 졌으니까 딜라쇼가 가브란트보다 약하다 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격투기의 상성을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배 분석에서 크루즈가 왜 말렸는지. 사실 초반에는 크루즈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말렸단 말이에요. 왜 말렸는지. 그리고 가브란트가 딜라쇼한테 상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거리배 분석에서 많은 분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상성이란 게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이겼고, 만약에 A가 B를 이겼고 B는 C를 이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A가 C보다 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격투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승패를 가르는 것이 꼭 실력이 아니에요. 꼭 실력만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뭐 한 방에 정말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아닙니다. 가브란트가 크루즈를 이겼기 때문에 딜라쇼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논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메일에서 딜라쇼가 더 강해서 딜라쇼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 딜라쇼가 챔피언 하던 시절에서도 가브란트는 자신의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가브란트는 자신의 수순을 밟고 있었을 뿐이고, 딜라쇼는 탑랭커들과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딜라쇼가 더 이제 탑랭커, 그러니까 해남바라오전 때 딜라쇼가 압도적인 언더독이었는데, 해남바라오를 딜라쇼가 이겨서 딜라쇼가 이뤄낸 거예요. 그거는 알파메일에서 딱히 뭐 푸시했다 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것이, 딜라쇼는 해남바라오를 이겼잖아요. 당시 챔피언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누가 뭐 밀어줬다 이런 거보단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논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논란까지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UFC 217 가브란트와 딜라쇼의 예상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